당뇨 정말 평생 안고 가야 할 병일까요? 80대 현역 의학 박사 닥터 김 박사는 당뇨는 얼마든지 졸업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영상은 약에만 의존해온 당신의 당뇨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80대 김 박사가 평생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를 통해 검증한 당뇨를 뿌리 뽑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8가지 핵심 실천법을 공개합니다. 단순한 혈당 수치를 넘어 몸의 진짜 신호를 읽는 법부터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췌장관리법, 그리고 약을 줄이는 3대 원칙까지.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건강 수명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졸업의 길을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해답을 드리는 100세 건강정보 진행자 김백세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무려 80대 현역으로 환자들을 만나며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 아니다라고 외치시는 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약 없이 건강한 삶으로 이끌고 계신 살아있는 건강의 지혜, 닥터 김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김백세 정보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는 절대 당신의 평생 족쇄가 아닙니다. 박사님, 정말 놀라운 말씀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약을 먹고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심지어 의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맞습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저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당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저에게는 약을 줄이거나 끊고 심지어 7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환자분도 계십니다. 88세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7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럼 오늘은 그 기적의 비밀, 즉, 당뇨를 뿌리 뽑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김 박사님만의 특별한 솔루션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혈당 수치나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이 수치들이 과연 당뇨의 모든 것을 말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들이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몸 안의 진짜 상태, 즉 장기들의 기능과 미세한 변화를 아는 것입니다. 몸 안의 진짜 상태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분은 혈당 수치가 높아 약을 복용하는데도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치는 괜찮은데 손발이 저리고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죠. 단순히 혈당 수치만으로는 이런 증상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몸 안의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고 있거나 세포들이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하거나 혹은 미세혈관에 이미 손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진짜 상태를 알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3가지 핵심 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 3가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하나, 인슐린 저항성 검사.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혈당이 높아도 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혈당은 계속 높아지겠죠.
마치 열쇠가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 인슐린 분비능 검사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췌장이 과부하가 걸려 있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 모세혈관 검사 당뇨는 결국 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미세한 모세혈관에 손상이 오기 시작하면 눈, 신장, 신경 등의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혈관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검사 결과를 통해 내 몸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박사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뇨를 뿌리 뽑기 위한 핵심 실천법 5가지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마른 체형도 위험합니다. 한국형 당뇨의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살찐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은 서양인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마른 사람도 당뇨에 걸릴 수 있다는 건가요? 의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췌장이 약하고 작게 태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췌장 기능이 약하면 조금만 과식해도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이더라도 내장 지방이 많거나 췌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쉽게 당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을 찌워야 하나요? 무작정 살을 찌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체중을 늘리고 근육량을 늘리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른 당뇨는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육량 증대가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 실천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바로 약을 줄이는 3대 원칙입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 3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저녁 공복 4시간 유지.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밤새 췌장이 쉬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공복을 유지해야 췌장이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하체 근육 운동. 아까 마른 당뇨에서도 강조했지만 하체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입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혈당이 낮아집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걷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쿼트 10개씩 3세트만 꾸준히 해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제 7시간, 숙면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 수면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됩니다. 매일 밤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당뇨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줄이는 세 가지 원칙. 정말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핵심 실천법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식사법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면 먹는 순서를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섬유질, 채소,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탄수화물밥, 면 순서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먼저 섬유질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고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죠. 그 다음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네요. 그럼 네 번째 핵심 실천법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설탕과 밀가루만 끊어도 약보다 낫습니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입니다. 설탕과 밀가루요? 정말 그 두 가지만 끊어도 당뇨약보다 낫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탕, 특히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나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밀가루 역시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섬유질이 거의 없어지고 설탕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라면, 과자, 흰쌀, 빵, 탄산음료 등은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끊기 참 힘든 것들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췌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관리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끊었을 때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인 것이 바로 이 설탕과 밀가루입니다. 라면 한 개가 내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마음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실천법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스트레스 관리가 곧 혈당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혈당이 직접적으로 상승합니다. 스트레스가 혈당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니 놀랍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매일 짧은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니면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이라는 불을 지피는 가장 강력한 불쏘시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당뇨를 뿌리 뽑는 5가지 핵심 실천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당뇨 졸업을 위한 좀 더 깊이 있는 실천법 3가지를 추가로 알려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3가지는 당신의 당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공복 혈당 달력 쓰기, 나만의 혈당 데이터 과학자 되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그 수치를 달력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전날의 식사 내용, 수면 시간, 운동 여부, 스트레스 정도 등을 함께 적습니다. 이 달력은 당신만의 맞춤형 혈당 관리 빅데이터가 됩니다. 며칠, 몇 주간 기록하다 보면, 어제 잠을 늦게 잤더니 혈당이 높네. 이 음식을 먹었더니 다음 날 혈당이 급증했네. 와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통해 당신의 몸에 가장 잘 맞는 관리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을 혈당 데이터 과학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둘바른 자세로 췌장을 도우라 숨겨진 혈당 관리 비결. 놀랍게도 우리의 자세도 췌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이 굽거나 어깨가 앞으로 웅크려진 자세는 췌장을 압박하여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췌장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췌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자세 교정 팁.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으세요. 서 있을 때는 턱을 살짝 당기고 어깨를 펴서 옆에서 봤을 때 귀어깨고관절 발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사무실에서 틈틈이 희지개를 켜거나 어깨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셋. 전통차로 췌장 기력 회복. 선조들의 지혜 활용하기.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약초와 식물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중 일부 전통차는 혈당 조절과 췌장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환기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뽕잎차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돼지감자차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 후 커피 대신 이런 전통차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췌장에도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보조적인 수단이며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당뇨가 평생병이 아니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SOS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약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의 몸은 계속해서 망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솔루션들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당신은 분명히 당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결국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군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법을 넘어 건강한 삶을 살고 수명을 10년 더 늘리는 지혜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보고 아끼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구하고 당신의 수명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솔루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뇨 진단에 절망하지 마세요.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오늘 닥터 김 박사님이 알려주신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할 때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백세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솔루션을 찾아가세요. 당신의 소중한 댓글과 경험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